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 작전 과정에 그 유튜브 고양이 뉴스였죠. 여기서 좀 두 가지 정도 특종을 보도했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가 관저 앞에서 계산책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탄 차량 두 대가 관저에서 내려와서 합참의장 공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윤석열 토끼는 거 아니냐, 도주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보도를 고양이 뉴스에서 되게 젊은 그런 친구인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윤석열은 추정하건대 합참의장 공간에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벙커에 피신해서 숨어 있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것을 피신을 확인한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들이 뭔가 막 지시를 해요. 지시하고 본인은 올라가서 계산책을 했던 거. 우리 국민들 정말 우롱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기가 차고 코가 차다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대단히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경호처, 그다음에 수방사 군인들, 얘네들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김건희 저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계산책을 한 거지. 네. 예. 두 번째, 어찌됐건 간에 잡고자 하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실상 찾지 못하게 네. 장인들 내에서는 작전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어차피 그날 수색영장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정말 이런 멘탈을 계산책을 한다고요? 그 와중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 사람들도 나가서 스크럼 짜고 등등 했는데 유유자적히 계산책을 해?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렇게 하진 않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구중궁궐로 지금 대통령 관저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스라이팅 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예 이 지금 관저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 왜 저렇게 공수처 등등 못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혀를 찼습니다. 혀를 찼어요. 지난 그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우리 청년들, 주로 20대, 30대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올라온 후기가 뭐냐면, 가장 놀랐던 장면이 그 국방부 장관, 그 배우 김희성 씨가 했던 게 국방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무슨 계단 밑에 거기에 이렇게 쪼그려 숨어 있다가 사병들이 총을 들고 나와 하니까, 야, 나 국방장관이야. 국방장관이야.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본인이 밝혔듯이 그 수사에 임하지는 못할 망정 관저에 숨어 있다가 그것마저도 체포될까봐 몰래 대통령 차량을 타고 합참 공간 지하에 있는 벙커로 숨으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숨으면 최소 48시간은 밖에서 인위적으로 문을 열 수 없다고 해요. 그 안에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평생 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약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면이 중계가 되면 일국의 대통령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그 젊은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보도가 될 텐데, 얼마나 이게 쪽팔립니까? 정말 윤석열 본인이 바이든에게 했었던 그 말처럼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것을 이제 윤석열은 물론이고 그 앞에 극우 세력들도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본인들은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까. 너무 좀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지난 김용현 검찰이 김용현 그 공소장에서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되게 좀 분량 있게 하면서 하나하나 매우 조목조목 상세하게 대통령 윤석열의 범죄 행위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행위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성관이를 거기를 습격을 할 때 뭐 야구 방망이, 그리고 이렇게 타이, 뭐 두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진 증거 자료, 첨부 자료로 첨부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랐고 불안해 했었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영구 집권을 도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소장은 정말 미리 보는 윤석열의 공소장이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확인이 됐지만 그 즉흥적인 내란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내란이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상대권, 비상조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상대권, 비상조치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비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그 박정희 유신 때 그게 뭡니까? 국회 해산해버리고 네. 입법부 해산해버리고 사법부도 다 자기 안에서 입법 사법인들 다 한꺼번에 쥐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 비상조치, 비상대권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헌보다도 더 엄중하다 이게 더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하는 대통령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주는 개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게 이 비상대권, 비상조치인데 여기서 또 심각한 거는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최상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한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네. 그래서 최상목이 F4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목이 사실 지금 경호처와 관련돼서 이 체포영장 관련돼서 지시도 못하고 있고 등등이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 87년 이후 민주화가 됐고 대한민국 직선이 됐는데요. 이걸 8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의 머리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꿈을 꿨던 거예요. 영구 집권에 대한 부분들 꿈을 꿨던 거고 사실은 이게 박정희 때도 유신헌법 만들고 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직선했다가 간선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꿈까지 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회귀하려고 했다라는 게 김용민의 공소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여기에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었던 그 근본 목적에는 본인들이 영구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난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폭로한 그 충격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워딩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은데 천공 있지 않습니까? 천공의 지난 영상을 보면 2025년 벌써 올해입니다. 2025년 9월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가정한 것이 천공이었고 여기 심취해 있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면 본인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누군가는 통일 대통령이 될 텐데 그것이 김건희다. 명태균이나 이런 그 워딩 등에 보면 김건희가 사실 그 왕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무속인들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까지를 꿈꾸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부들의 그런 망상이 아니었을까. 네. 예,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지만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것은 망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윤석열 정부 북한 정권과 관련돼서 권력 세습 등과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엄청나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꿈꿨던 부분 그 말 그대로 하면 이게 권력 세습이에요. 부부 공동 권력인 거고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고 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천공을 비롯한 이런 무당, 주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본인들 스스로 캥기는 게 너무 많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죄 지은 게 많거든요. 네.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 명리학자한테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저 감방 가나요? 깜빵. 감옥 가나요? 이렇게 깜빵이라고 했대요. 감옥도 아니라 깜빵 가나요?라고 물어봤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비롯해서 지금 명품백 문제서부터 줄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지금 천년만년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현재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니까 5년 이후에 자기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발상을 했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다면 국민 직선 필요 없고
통일 주체 국민회 같은 거 만들어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둘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그 김건희 씨와 그 최재형 목사와의 그 만남 과정에서도 복귀해 보면 되게 놀라운 워딩들이 나오는데 김건희의 입에서 나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최재형 목사를 그 만났던 것도 이 사람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의제로 만나자고 했을 때 김건희가 흔쾌히 만나자고 했던 거거든요.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이 통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의제로 해서 사람들 만난다? 이게 되게 이상한 그림인데 지금 하나하나 퍼즐을 조각을 맞춰보면 천공이 예견했었던 통일의 시점이 올해 9월이었고 여기에 대한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꿈꾸었었구나. 이 그림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최재형 목사와의 만남까지 그리고 영구 집권을 꿈꾸었었던 것까지 계엄의 이런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 전해드렸었고요. 저희 계속 긴장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도 긴장 늦추지 않고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원희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내란에는 합의도 협의도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란은 진압되고 종식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8인 체제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과 관련된 신변을 확보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하루속히 윤석열 일단 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혹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죠. 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정말 서울에서 많은 폭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박을 뒤집어 쓰면서 그 눈을 맞으면서까지 간절하게 윤석열 체포를 염원했던 우리 키스스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요, 뭐니 해도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나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